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14주차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동복지 실천 분야 각 대상별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학대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세터민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 세터민,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터민 아동인데요. 세터민 아동은 제1절 세터민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2절 세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세터민 아동의 개념인데요. 세터민 아동이다. 그러면은 어떤 아동을 세터민 아동이다 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터민 아동 그랬는데요. 세터민, 그 용어가 좀 생소하죠. 이 세터민이라는 것은 한때는 새로운 터전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세터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세터민이라는 용어는 지금 거의 쓰지는 않고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터민 아동의 개념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북한 주민으로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는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세터민이라는 정의로 우리가 가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터민, 즉 북한 이탈 주민들은요, 1998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가 되면서 2012년 5월 현재 23,700여 명이 북한으로부터 이탈되어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10대 전후의 고아 탈북자, 소위 말해서 꽃제비들과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되는 것이 이 세터민 아동의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터민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세터민 아동의 적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아동은 부모들의 지지를 통해서 부적응이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세터민 아동들은 북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북한을 이탈을 해서 여기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아동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터민 아동은 사실상 언어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언어 단어라든가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는 많이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생활 문화, 북한의 그런 상황에서 익숙한 아동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남한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외국인 신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생활, 문화,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세터민 아동들은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적응과
사회 문화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적응은요, 외로움, 불안, 걱정, 소외감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소속감의 결여가 돼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계심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이탈 그 아동들은 그 북한에서 바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뭐 배를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경유해서 바로 중국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뭐 태국이나 저쪽 동남아시아권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남한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북한 이탈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실정에서 남한으로 온 그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거나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적응 교육기간 동안에 음주나 흡연, 또 규칙 위반 등의 이탈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인기피증, 또 우울증, 또 자신감 결여와 함께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시겠죠? 폭력이나 가소비 등 충동적인 행동, 또 술, 담배 등의 물질적 자극 향유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 아동, 또 세터민 아동은 이런 심리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 문화적 적응인데요. 일반적인 사회적 적응은요, 북한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규칙을 중요시하지 않는 성향, 또 중국에서의 불안한 도피 경험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탈을 한다, 도망쳐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참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또 중국에 가서도 다시 잡혀가지고 북송이 될 것을 우려해서 얼마나 그 남한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불안감을, 또 위협이나 또 공포를 느꼈겠어요. 또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남한에 와서도 얼마나 또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 또 세터민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터민 아동,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들은 또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 학교 적응하는데 많은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남한의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이에 비해서 대략 2 내지 3년 정도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남한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가 있고요. 또 교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으나 친밀하지 못하고 교사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북한에서의 학교 개념과 또 남한에서의 학교 개념이 판이하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렇게 적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낮고요. 친구들의 괴롭힘, 또 학급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아동, 또 세터민 아동을
이렇게 북한에서 이탈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 또 사회적 또 문화적 부적응의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새터민 아동,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새터민 아동에 대한 개념, 또 새터민 아동이 남한 사회에서의 부적응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새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기 전에 새터민 아동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이 연도별 탈북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8년도에는 966명이었던 것이요.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가 돼서 2014년도에는 2183명, 그러니까 탈북 학생 수만 그렇습니다. 2183명까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이것은 추이를 한번 보면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봐서 2020년 현재는 상당히 많은 탈북 학생들이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도별 탈북 학생 학업 중단율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탈북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초등학교를 한번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3.5%였는데요. 2013년도에 보면 3.1%로 감소가 되었어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12.9%였는데 점점 감소해서 2013년도에는 7.4% 정도가 학업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28.1%였던 것이 2013년도에 보니까 1.6% 정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중단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터민 아동의 현황에서요, 우리 학교 유형별 탈북 학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28명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684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71명. 또 대안교육시설의 전일제죠.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는 283명 해서 2466명인데요. 우리 지금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2183명이 되겠습니다. 중도에 이제 탈락하는 그런 학생들의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부분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고연령 등 학교 부적응, 또 장기 결석, 또 경제사정, 또 가정환경, 진로 변경, 건강, 취업, 이민 등의 다양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중도 탈락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학교의 부적응, 또 사회의 부적응을 하고 있는 새터민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 대안교육시설을 만들어서 283명이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요. 새터민 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금 새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새터민 아동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터민 아동에 대해서는
탈북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센터나 아니면 시도 교육청 또 학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서 탈북 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학생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탈북 학생의 학업 공백과 사회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탈북 학생용 표준 교재 개발 및 보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탈북 학생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 등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아동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교재를 개발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세터민 아동의 현황에서요. 그 2016년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학교의 재학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탈북 청소년 85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가 33.2%, 중학교가 35.2%, 또 고등학교가 27.8%의 정규 학교에 진학을 한 상태이고요. 초중고 과정에 검정고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0.1%, 그리고 탈북 학생만 다니는 학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3%, 또 기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0.6%, 그리고 잘 모르고 무응답한 친구들이 1.7%로 해가지고요. 현재 탈북 청소년들 실태조사 결과 초, 중, 고등학교 정규 학교에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세터민 아동들이 이 초, 중, 고등학교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터민 아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제3국 출생 청소년들 114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과 상담하는 경우가 72.7%, 또 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상담한다 26.8%, 또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다 24.2%, 혼자 고민한다가 21.5%, 형제 자매와 상담한다 6.5%, 또 학교 밖에서 만난 남한 친구하고 상담한다 5.7%, 또 학교에서 만난 북한 출신 친구와 상담한다 4.4%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북한 세터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부모님과 60.3%, 또 남한 친구와 상담한다가 34.0%, 또 혼자 고민한다가 22.2%, 학교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한다 17.2%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요, 2014년과 비교하면 남자친구는 14.9%, 또 혼자 고민한다는 9%가 증가가 되었고요. 학교 선생님과 7.1%, 부모님과 6.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터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에 744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는 857명을 대상으로 해서 탈북 청소년 8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신 공개 여부를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는 밝히지만 가급적 밝히지 않는다가 2014년도에는 32.3%였는데 2016년도에는 33.3%였고요. 절대 밝히지 않는다가 2014년도에는 26.1%였는데 반해서
2016년도에는 27.8%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밝히려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도 별 거리낌은 없다라는 것이 2014년도에는 22.3%, 또 2016년도에는 21.2%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리낌이 없이 밝힌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밝힌다가 19.4%가 2014년도에는 19.4%, 또 2016년도에는 17.6%를 차지를 해서요.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꺼리지 않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출신 비공개 이유는요. 밝히는 것이 부정적인 5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46.3%, 또 차별 대우를 받을까봐 22.5%, 또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호기심을 갖는 게 싫어서 12.3%, 또 밝히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11.4%, 또 부모님이 밝히지 말라고 해서가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 아동들, 또 탈북 학생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재학생 85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2016년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한 결과로는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가 48.5%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8.1%, 또 문화 언어 적응이 7.6%, 또 선생님과의 관계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학생 85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의 단연 어려운 문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새터민 아동, 탈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716명, 2016년도에는 856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현재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2014년이나 2016년도의 조사 결과의 상당 부분이 학습 및 학업 지원으로 2014년도에는 69.1%, 또 2016년도에는 65.5%를 차지를 해서 학습 및 학업 지원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으로 2014년도에는 63%, 또 2016년도에는 63.3%로 차지해서 역시 학습 및 학업 지원에 못지않게 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진로 상담 지원으로 2014년도에 28.4%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36.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진로 상담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새터민 아동, 북한 이탈 주민 아동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그 심리적 상태, 또 사회 적응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터민 아동, 북한 이탈 주민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어떻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2017년 3월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우리 세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된 것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해서요. 이 말로만 그냥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기본 계획의 하부 계획인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평가를 의무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법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호 활동이라든가 또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정착을 지원해주는 그런 평가를 의무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확대를 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남한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일은 없는지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대상의 북한 이탈 주민까지를 확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냅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또 지원을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사 대상의 이 경제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내에 예비학교, 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도 교육 대상에 포함을 해서요. 이 하나둘 학교에서 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인데요. 두 번째 이 하나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원은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지원 교육, 즉 연령,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에 맞는 계층의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 하나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원에서는 성인 교육 또 청소년 교육은 하나원과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함께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3개월간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죽초등학교인데요. 삼죽초등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을 받아서 학적을 취득해서 이 학교에 재학 후에 정착지 학교로 전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삼죽초등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에 삼죽초등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또는 편입을 했어요. 이 삼죽초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착지가 결정이 되면 그 정착지의 학교에 전출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통일부 하나원 소속의 하나둘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하나둘 학교의 교육 실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둘 학교는요, 대안학교의 형태로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 또 아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5세에서 20세까지 청소년반과 8세에서 14세까지 초등반, 또 2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둘 학교는요, 초등반 아동의 경우는 인근 삼죽초등학교에 위탁해서 그 지역의 아동과 함께 학업 지도와 적응 교육을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삼죽초등학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둘 학교와 삼죽초등학교와 함께 연계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탈북 가정에서 생긴 학습 공백이 심해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학습 태도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둘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새터민 아동 상호 간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하나둘 학교에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 하나원 소속의 하나둘 학교에서 이런 교육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둘 학교의 그 학급 구성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유아반, 3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반이 만들어지고요. 8세에서 14세 미만의 아동 초등반이 있고요. 또 15세에서 20세 전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반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반 같은 경우는 인근 초등학교 삼죽초등학교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 우리 통일부 하나원 소속의 하나둘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요.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 교육 실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 3월 현재 일반 학급 6학급, 또 특별학급 3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10학급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교육지원청 지정 탈북학생 정책연구학교가 있고요. 또 탈북학생들의 특례 입학이 가능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현재 14명의
탈북 학생이 재학 중이고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1460명의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죽초등학교는요,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을 통한 탈북 학생의 입국 초기에 학교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원으로부터 특례 입학 의뢰 시 탈북 학생의 남한사회 문화 및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학급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2001년 3월 1일부터 2년간 새터민 아동의 학교 적응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1년 5월 1일 특별학급 1학급을 신설하고 전담교사에 의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3년 3월 1일에는 교육부에서 2년간 통일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이 삼죽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 교육 실천 사례를 보면요,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베이스 캠프 활동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탈북 학생 이해, 또 탈북 학생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표준 교재 활용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및 한국어 집중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임, 어울림, 두들림 캠프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탈북 학생 학부모 교육, 또 정착지 학교 탈북 학생 지도 교원 연수 지원, 또 정착지 학교 방문 등의 각종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죽초등학교를 통해서 탈북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삼죽초등학교를 통해서 탈북 학생들에 대한 연구학교로, 또 통일연구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삼죽초등학교가 탈북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초등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와 연계 지도를 하고 있고요. 탈북 학생 통합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탈북 학생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탈북 학생 사회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학생 개별 심리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출신 탈북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 교실을 운영을 하고요. 탈북 학생 정착지 방문, 또 탈북 학생 학부모 상담 및 연수, 또 탈북 학생 교원 연수 지원 등의 각종 이런 사업들을 우리 삼죽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 교육 실천 사례를 보면요, 입구 초기에 적응 교육을 우리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 모란반 교육과정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 교육 실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입국 초기에 적응 교육으로서 정체성 확립, 또 정서적 인정, 또 학교생활 적응을 목표로 해서요, 기초학습을 보충하고 정서 안정 및 자신감, 또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또 어울림 활동을 통해서 만남의 어울림, 소통의 어울림, 성장의 어울림, 이렇게 해서 삼죽초등학교의 특별학급은 이런 교육과정을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죽초등학교는요, 탈북 학생의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또 생활 적응 능력, 또 교과 학습 적응 능력 등을 파악한 후에 입학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를 학년 배정을 하는데요. 특별학급에는 저학년, 그래서 1, 2학년, 또 그래서 3, 4학년, 고, 5, 6학년 반으로 편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국어, 수학 과목의 진단평가를 활용해서 학급을 편성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교육에서 잠재의식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솔직한 대화를 기피하고 경계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하고 있고요. 언어 문화와 학력의 차이로 인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급 학생들 간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감정 처리가 미숙하여 힘의 우월성을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는데요. 이런 북한 이탈 학생들,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은요, 우리 학생들이 교과 내용이 달라서 이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덕, 국어, 사회, 영어, 컴퓨터 교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해보는 용어로 인해서 학습 활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2001년 9월부터 우리는 하나 통합교과 초판을 발행을 했고요. 2011년부터는 저, 중, 고 학년별로 교과서를 제작해서 한 단원에 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48개의 주제를 3개월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로체험, 경제체험, 전통체험, 또 여가체험, 환경체험을 통해서 이 사회문화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둘 학교와 삼죽초등학교의 특별학급의 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세터민 아동, 또 북한 이탈 주민 아동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세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터민 아동, 북한 이탈 주민 아동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아동, 즉 세터민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고 또 새로운 문화와 생활 속에서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고 북한 이탈 주민 아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 세터민 아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고 또 남한 사회에서 잘 생활을 해서 그야말로 나중에 그 통일 시대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 세터민 아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